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의 전재용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우리 사회 과목 선택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또 배워야 되는지 또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들을 출제하는지를 갖다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요, 말 그대로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목인데, 뭐 제목은 이렇지만 뭐 압도적으로 사회 파트에 대한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 20개 문제 가운데 17문제를 사회 파트에 내고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한 10%에서 한 12, 3%를 문화 파트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도 이쪽이 많을 건데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문화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손쉬운 과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내용 자체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라든가 개념들이 되게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뭐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규정을 짓는 거죠. 뭐 가족이란 부부와 그 자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정확히 짓는 거지. 일단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슴푸레하게 다 아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경제나 좀 정치하고 이런 과목들 어려운 개념들이 벌써 딱 들어오잖아요. 뭐 국민 실질소득 그러면 이게 뭘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과목이죠. 또 제목부터가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고. 그래서 보통 쉬운 과목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사회문화, 생활윤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이제 권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좀 달려야 됩니다. 전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월수월하게 가겠다. 뭐 다른 뭐 국영수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면은 뭐 사회 과목이라도 부담을 줄이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른 과목도 준비가 좀 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회 과목도 조금 힘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1등급, 2등급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좀 수월해 보이는 과목보다도 조금 처음에 공부량이 많은 과목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많은 과목들은 처음에 공부한 양을 갖다가 정리해 가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그래도 지금 목표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 볼 거 아니에요, 책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2번 볼 때는 그 내용이 한 절반을 확 주는 거예요. 3번째 볼 때는 그 절반에 또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하게 그 복습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며 가면서 점점점 더 그 성적을 안전히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서 좀 우리 사회문화라든가 생활리 같이 좀 쉬운 과목들은요. 이게 어차피 쉬운 개념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더 쉽게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실수하게 되면 점수가 안정 유지가 안 돼서 좀 등락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 1등급 받았다가 3등급 됐다가 2등급 됐다가 뭐 5등급 됐다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정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조금 시간 들여 공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원한다. 고득점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량이 많은 과목.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과목이 정치와 법, 세계사 이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니다. 또는 나는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세계사라든가 정치법 이런 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쉬운 과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회문화라든가 또 생활윤리 그리고 한국지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국지리 이런 거 과목들을 가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좀 어떻게 평이하게 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 따라서 결정하시는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중간에 안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선택해놓고 쭉 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갖다 모의고사를 두세 번 봐요. 그러나 점수가 안 나오니까 바꾸는 거거든.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또 관련된 과목도 공부도 수업도 듣고 또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도 찾아보고 이거 갖다가 서너 번 한 다음에 바꾸면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안 좋은 그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정한 다음에 안 바꾸는 게 좋겠고 우리 과목의 성격은 사회문화의 특성은 일단 개념적으로 쉬운 개념들 갖다 많이 쓴다. 쉬운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적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우리 안정적 점수 확보는 조금 좀 불안하다. 뭐 이런 거. 뭐 단점 안 쓸게요. 그래도 우리 사회문화를 알려준 시간인데 단점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조금 좀 불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문화 공부를 갖다가 어렵게 들어가면은 또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뿐이지. 이 관련되는 과목이 대학교에 가면 이제 사회학과가 있고 뭐 이제 문화인류학과 이런 데가 있거든요. 들어가면 그 안에 전공 공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목이라는 그 범주 내에서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거냐?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6개 단원 정도로 보통 구성이 돼요. 문화 단원이 한 단원밖에 없는데 보통 문화 단원이 이렇게 끝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한 3단원이나 4단원쯤에 이렇게 중간에 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 이제 그 검정 교과서니까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첫 번째 주로 사회과학의 방법론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연구할 거냐 방법론인데 우리가 사회문화는 그 좀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론이. 근데 이론이 어려운 뭐 이론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크게 보면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거시적으로 사회 현상을 갖다 파악하는 그런 이론을 갖다 우리가 좀 봐요.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의 문제, 또 사회와 개인 간의 문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보는 게 2단원 내용입니다. 3단원은 여러분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사회라고 봤을 때 그 사회 속에 있는 개인들은 모두가 다 균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한 배 탔어요. 한 배 탔지만 이 배를 지휘하는 선장이 있고 또 저 배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군이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의 더 지위가 높다?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계층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계층 현상.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층 현상이 생기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봐요. 동물의 세계도 계층 현상이 있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이걸 자연스럽다고 보고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는 반면에 기능론이 좀 주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 학원에 갔는데 뭐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갔는데 그냥 애들 다 모아놓고 가르치면 어때요?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쉽고 못하는 친구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우리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르치고 또 좀 떨어진 친구를 모아서 다시 쉬운 부분도 가르치면 둘 다 좋죠. 이렇게 계층 현상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쪽이고요. 안 된다. 차이가 있다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다. 약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약간 정치적인 입장으로 쓰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좌파적 논리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갈등론적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층 현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이거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양쪽 모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느 정도 계층 현상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극단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줄일 거냐의 문제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가 이제 굴러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일정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 제도입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족 제도가 있겠죠, 여러분. 가족. 아까 개인이 모이는 게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거 부부도 사회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가족이고요. 그 가족의 가장 작은 단위가 핵가족, 즉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결혼 안 한 자녀입니다. 왜냐면 얘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 부부가 되는 거니까 얘가 따로 가족으로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면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운영되면 만들어지는 형태가 사회 제도라서 뭐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사회 변동입니다. 여러분 사회문화는 과목 이름도 안 바꾸고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그 사회의 선택 과목 중 하나예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한 30년 넘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사회문화 과목 있었다니까요. 내용도 요새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딱 하나 바뀐 게 요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공부할 때는 4차 혁명, 정보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치고 있는 PC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예.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굉장히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뭐 현실이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학교 그 대표로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지금같이 뭐 이렇게 PC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보니까 방 하나가 다 컴퓨터예요, 그냥. 막 캐비넷 같은 게 한 20개쯤 있고요. 그게 이제 막 삐글삐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산업, 그 정보사회 발전되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변동에 대한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뭐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라든가 또 변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내용이 그렇고, 문화 파트라고 하는 건 이제 보면 뭐 말 그대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뭐 다양하다라고 하는 다양성, 그 다음에 한 사회 내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한 세대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어떤 부분 문화로서 우리가 하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위 문화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하위 문화는 뭐가 됩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뭐 거의 스마트폰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친구들하고 거의 그 습관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대학가에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걸 보니까 둘이 카페에 마주 앉아가지고 정말 다정하게 팔짱 끼고 이러고 둘이서 이러고 있으면서 둘이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선생님 세대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나기도 어려운데 만나면은 물론 뭐 더듬고 이런 것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둘이서 카톡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말을 섞는 것보다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도 사실 얘기할 때 카톡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운 말 꺼내는 것보다. 근데 부모님들은 버릇이 없는 거죠. 그죠? 부모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어디서 문자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문화들, 개념들을 공부할 거고요. 뭐 벌써 내용을 좀 들어봐도 여기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좀 꺼림직하지 나머지는 뭐 들어보니까 다 쉬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은 안 꺼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좀 이제 보편적이고 수월한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 뭐 경제라든가 세계사라든가 뭐 이런 과목들하고의 너무 차이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쉬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회문화 과목의 함정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쉬운 내용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요. 이것도 참 재주죠,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 이 쉬운 개념을 그냥 말로 물어보면 쉽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라든가 표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우리나라의 뭐 소득을 10개 그룹 나눠봤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10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10개 그룹의 소득 차이가 뭐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이게 막 그래프도 막 나오고요. 막 이런 나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럴 때 뭐 현재의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떤 상태냐, 뭐 그러니까 불평 상태가 뭐 어떤 상태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흔히 자료 분석 문제라고 그래요. 자료 분석 문제. 그래서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예 자료 분석 문제만 특강으로 따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더 이상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공부하는 것만 따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특히 여기 있는 요거 계층 문제, 그다음에 사회 제도 문제, 여기서 주로 많이 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여러분들이 요 보는 요건 요령이죠. 요 요령. 그래서 사회 분석, 자료 분석 문제 잘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과 문제풀이의 요령을 잘 여러분들이 결합시켜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요건 사실 여러분들 혼자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표나 이런 걸 갖다가 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 누적되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좀 형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는 문제를 내도 조금씩 변형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그 강의와 수업에 신경을 써서 좀 선생님들에게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문화는 조금만 좀 해결되면 여기 한 2문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문제가 좀 난이도도 높을 뿐더러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우리가 보통 수능 문제 풀 때 한 문제당 주는 시간 자체가 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좀 빨리 푸는 친구는 40초 정도에 풀고 어려운 문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쟤는 한 문제가 거의 5분 이상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는 여러분들 기본적 전략이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고 빨리 쫙 풀어버리고 쉬웠거든요. 되게 쉬워요. 풀어버리고 여기서 문제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야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걸 터득할 거고요. 일단 기본 그 개념 완성반에서는 우리 이제 모든 사회 과목은 다 기본 개념 완성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개념 완성 때는 저렇게 막 문제 풀기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잘 이해해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갖다가 좀 열심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 수영이라든가 뭐 테니스나 운동 배울 때 많이 겪어봤을 텐데 잘못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더 고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강의를 선택해서 잘 맞는 강의를 고른 후에 그 강의를 계속 커리큘럼 따라가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선생님들 강의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뭐 맛보기도 보시고 또 그 OT 강의도 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그 다양하죠. 그래서 뭐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지루한 강의 싫어해요. 근데 사회문화가 내용이 되게 지루해질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도 되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래요. 뭐 문화 파트 그러면은 주로 원시 문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 얘기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싫어하면 여러분 막 재밌는 약간 좀 그 코미디가 많이 섞여 있는 강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거 딱지 새긴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아주 굉장히 진지한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맛보기를 보고 또 OT를 보고 잘 고른 후에 쭉 커리를 타서 여러분들이 완성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선생님이 드린 말씀 있죠. 우리 사회문화는 개념이 쉽고 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지만 점수가 불안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틀리거나 그러면은 왜 틀렸는지를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능 때까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선생님이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런 특성들 고려해서 하시고요. 뭐 잘 확실히 안 서면 조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용이 많은 과목 하나 또 쉬운 과목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전략이고 다양한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상세한 것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처음에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서 1년 농사를 잘 짓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